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최근에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이 먼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실제로 몸으로 느낄 친구들이에요. 직장, 직업의 변화라든지 전공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그 친구들이 가장 정말 크게 느낄 부분들이라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공지능의 시대, 4차 혁명의 시대는 멀리 올 그 미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는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학교, 대학교에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학교의 전공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조차 정말 이 전공들이 바뀌는 것,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를 다시 연구하셔야 될 정도고요. 복학생들은 학교 와서 없어진 전공들이 많아서 당황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전공들이 새로 생기는 전공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융합입니다. 융합.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융합적인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교의 새로 전공들은 예를 들면 Culture and Technology, Informatics 융합 전공, 혹은 소프트웨어 융합 학과, 글로벌 융합 산업공학과 이런 전공들 들어보시면 아 정말 융합이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전공의 교수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학과를 서로 의논하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의 세계가 너무 달라지죠.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 간호사, 간호사는 글쎄 모르겠어요. 다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육체, 노리의 노동으로 일했던 것도 AI가, 기계가 많이 가져가지만 우리가 지능을 발휘해서 일했던 이러한 직업들도 AI에서 많이 침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납니다. 창업이 많아지고 창업뿐만 아니라 창직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소셜북 제작자, 즉 SNS에 올렸던 모든 자기의 정보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든지 푸드케이터, 여가 컨설턴트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는 미래캐스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창직을 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즉 미래에 대한 정보들을 잘 취합하고 분석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직업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교육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켜야 되나 했을 때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창의성이에요. 지식 정보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감성이 풍부하냐가 그 최고의 인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나 직장에서도 그런 인재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창의성, 그럼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아직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직접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듣게 하고 읽게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강연을 같이 데려가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좋은 강연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 듣게 한다든지, 그리고 유튜브 좋은 콘텐츠, 관련된 이런 콘텐츠를 찾아서 아이들이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기심이 참 중요하겠죠. 창의성에서 호기심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지식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고 퀘스천 마크, 자기 스스로 자꾸 궁금해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 즉 어떤 그 문제, 정해진 문제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게끔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 새로운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새로운 것을 내놓고 그 새로운 것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 창의성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합적인 인재를 이제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자기 거를 전문가로 해서 혼자만 잘하는 독불 장군이 아니고요. 개성은 있지만 융합적인 사람, 즉 배려를 잘하고 협업을 잘하는 사람,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4차 혁명 시대의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 동안 살면서 느낀 게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저는 문과, 이과로 나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 문과, 이과 개념이 없더라고요. 문과, 이과 안 나눠? 했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영어를 잘합니다. 그렇지만 과학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요. 한국에서는 참 이거 문과로 가야 되나 이과로 가야 되나 고민이죠. 그렇지 않고 이런 그 틀이 없이 융합적인 모습을 중고등학교 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도 이런 그 교육에 있어서 약간 틀을 벗어나서 융합적인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쪽에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랐던 게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북 프로젝트. 뭐 아이들이 간단히 책을 읽고 뭐 책 표지 정말 예쁘게 만들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북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팀을 같이 이루어서 어떤 과목이든 프로젝트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형 인간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이 성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성적보다는 이렇게 프로젝트형의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캠프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캠프, 어떤 다양한 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캠프들이 많이 생겨서 아이들이 그런 다양한 경험,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융합의 세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여지껏의 교육은 어떤 직업을 알고 어떤 전공을 알아야 됐다면 이제는 그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자신을 아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자기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빨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10대 중에서 한 샘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 친구는 그레타 툰베리라고 스웨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16살인데요. 8살인가 9살 때 지구온난화에서 대해서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몇십 년 후에는 이대로 나가다가는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너무 끔찍하게 된다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어른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세계대전보다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TV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지? 하고 얘가 생각이 깊어져요. 그리고 깊어질 뿐만 아니라 고민을 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15살 때는 드디어 행동에 옮기게 되죠.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나라도 하자. 그래서 금요일날 학교에 안 가고 스웨덴 국회 앞에 나가서 바로 이 티켓을 들고 스트라이크, 개인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때요? 초연결 시대죠. 이게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10대들, 영국의 10대들, 미국의 10대들, 모든 10대들이 그래 맞다.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 해서 금요일날 스쿨 스트라이크를 벌이게 됩니다. 금요일날 학교를 안 가고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이대로 놔두지 말자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레타 툰베리는 이제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요. 본격적인 이 온난화 문제의 운동가가 되죠. 지금은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적정 기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어떤 그 돈이 되는 그런 뭐 연구를 하거나 돈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안 되지만 좀 아프리카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을 앓고 있다든지 이런 다수의 소외 계층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기술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인 조승현이라는 이 친구가 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접하게 돼요. 중학교 때 학교에 카이스트 교수님이 와서 강연을 하면서 이 적정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거야, 내가 할 것은 이거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교수님한테 이메일도 계속 보내고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하고 각종 포럼이나 행사에도 쫓아다니면서 참여를 하면서 적정기술 전문가로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결과물도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책까지 씁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심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걸 찾아주면 좋겠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하워드 가드너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아시나요? 이 교수가 몇 년 전에 다중지능에 대해서 내놨습니다. 즉, 논리 수학의 IQ만이 아니라, 감성지수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은 여러 가지로 변별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논리 수학뿐만 아니라 언어지능, 음악지능, 신체 협응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연 친화지능, 그리고 자기 성찰지능 등 8가지를 내놨고, 그 다음에 9번째 지능까지 내놨는데요. 이 9번째 지능이 바로 영성지능입니다. 그리고 이 하워드 교수는 영성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영성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이 나머지 지능을 다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미래학회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만 지나면 영성시대가 열린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20-30년이 아니라 10년만 있어도 영성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보스 포럼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 아시죠? 이분도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4가지 지능 중에 하나로 영감 능력, 즉 영혼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교수도 역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식보다는 정신적 균형과 유연성을 기르도록 해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신도 명상의 전문가를 통해서 명상을 배워서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함으로써 그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같이 영성의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발명가하면 생각나는 게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사실은 부러워했던, 저 사람 천재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테슬라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테슬라 자동차가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나의 뇌는 수신기라고 했어요. 수신기. 즉, 영적인 그 영감, 엄청난 보이진 않지만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파들을 잡아내는 수신기라는 거예요. 즉, 모두 다 우리 뇌가 있는 것처럼 수신기가 있지만, 어떤 뇌는 고주파, 가장 최고의 그 수준의 그런 영적인 걸 잡아낼 수 있다면, 어떤 뇌는 있긴 있는데 잡아낼 수가 없고, 수신기는 있는데 그런 영감의 것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앞으로는 영혼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 마음과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대략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영혼에 대해서, 또 영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